안녕하세요. 평생 주식 카페 평주정보 스텝입니다. 오늘 12월 13일 마감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서 바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오늘 이제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하루 전이고, 이제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CPI 발표,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날 이제 새벽 4시에 발표되는 FOMC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어제 총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어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 발표, 이게 그게 있어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기대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발표를 딱 했는데 확 좀 떨어지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딱 보자마자 딱 대박, 딱 이 두 글자를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7.8%의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지지난달인가 그때는 완전 반대였거든요. 막 이제 휘발유 값도 많이 떨어졌고 CPI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발표가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망감이 크게 나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 발표는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일단 시장 자체는 이전에 기대감을 가졌다가 크게 데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달에 대박 이제 발표가 있었지만 조금 조심하자라는 분위기로 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PPI 지수가 먼저 발표가 되면서 조금 우려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기대감이 좀 있었고, 기대감과 우려감 사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한 시그널을 보자, 그게 이제 이번에 연달아서 발표하는 일정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늦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후행지표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 보고 다 대응하려면 너무 늦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정배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죠, 뭐 이평선 어디를 뭐 돌파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자면은 너무 늦어요.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가 되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있고, 그 전에 이제 발표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행 지표를 보는 시그널이 아니라, 저는 내 수급의 방향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 뭔가 시그널적인 부분들이 체크가 될 부분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가져가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네, 이런 시그널에 대해서 나오면은 댓글 리딩으로 바로바로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지금 장세가 어떤 장세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바로 이제 개별주 장세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개별주 장세는 자주 찾아오니까요. 네. 그 개별주 장세에서 오늘 또 이제 움직였던 것은 결국에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요거를 오늘 설명하다 보면은 나머지 것들도 자연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씩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처음으로 보는 게 이제 원료 의약품 키워드가 되겠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까지 정리가 됐던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은, 이제 중국이 사재기,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개방을 한다부터 시작을 한 거죠. 중국 시장이 움직인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사재기. 중국이 사재기를 하게 되면은 스케일도 이제 대륙 스케일이라서 좀 남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풍기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이 의약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뭐 때문이었냐면은 에너지 대란 때문에
이제 공장이 안 돌아가서 라고까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아, 잠시만요. 금방 됩니다. 네, 오늘 장전에 이제 남겨드렸던 부분인데, 자, 어제 이제 유럽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해열제, 항생제 키워드도 어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이라고 하면은 유럽 국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한 개 국가인지 아니면 여러 개 국가인지 모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오늘 보면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자, 거기다가 미국까지 다 품귀 현상이래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또 어떤 게 유행이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해열, 항생제, 다 이게 뭐예요? 다 감기약 쪽이잖아요. 지금 독감도 코로나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유행 중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감기약이 잘 팔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엎친 데 겹친 격. 실수할 뻔했어.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의 이제 여러 국가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독감까지 유행이고, 이게 지금 미국이랑 유럽 여러 국가까지 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확산 현상입니다. 자, 이 흐름을 봤었을 때 어때요? 처음엔 이랬다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테마에 대한 모멘텀,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더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반짝 이제 상승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피크를 치면은 그게 더욱 좋은 거거든요. 분위기가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피크를 찍는 거죠. 지금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계속 분위기가 고조되는, 네, 이 현상이 지금 원료 의약품 쪽으로 완전히, 네,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원료 의약품 쪽으로 안 간 종목이 없어요. 장 초반부터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이제 나왔었고요. 결국 처음에, 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요거 그냥 다 간 거예요. 다 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거의 이제 약품, 뭐 제약 뭐 이렇게 붙으면은 약 좀 만든다 싶으면 거의 다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키워드가 이제 세 가지였죠. 해열제, 항생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또 중요한 부분인데, 꼭 중국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중국 시장 때문에 이 테마가 전부 다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저는 아무개와 좀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 자, 아무튼 지금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이제 관련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쭉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의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바로 수급의 이동. 이것도 예전에 영상 할 때 엄청 강조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다음 뭐 스토리, 오늘 설명할 이 스토리도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했던, 강조를 드렸던 포인트들인데, 예나 지금이나 저는, 네, 한결같죠. 변함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네, 왜냐면 딱 정립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수급의 이동이 이제 점점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일단 가장 베스트는 뭐예요? 오늘 이미 이제 이쪽 관련해 가지고 공략을 준비를 해오는 거가 이제 뭐 베스트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직 안 움직인 원료 의약품주, 오늘은 다 가는 날이니까, 네, 그래서 아직 안 움직인 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상한가 마감했던 한국 유니온제약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베스트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네, 분봉으로 보더라도 이게 3분봉인데 얘가 이제 초반에 충분히 이제 공략이 가능했었거든요. 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았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후속주 공략이죠. 자, 그 다음에 수급의 이동이 이미 좀
이것도 약간 시그널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원격 의료 테마에서 이제 갈 것들 다 갔나? 원료의약품에서 그러면서 이제 원격 의료 쪽이 살짝 움직이면서 약간 신호를 좀 줬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전에 이제 움직였던 코로나 관련주들이 동반적으로 이제 다 수급이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또 개별주 장세에다가 특히나 이제 갈 거라고는 오늘 뭐 CPI 발표에다가 FOMC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갈 거라고는 가장 확실한 게 이쪽 섹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섹터 관련주에서 좀 대장격인 애들, 아니면 덜 올랐던 애들, 특히나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까지 이제 바닥을 찍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관심 받기도, 그다음에 뭐 매수하기도 심리적으로 다 괜찮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런 이제 수급 확산, 섹터의 확산에 따라 가지고 미리 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5일장까지 충분히 공략이 가능했었을 부분이었는데, 코로나 관련주라고 하면은 섹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또 이제 모든 거를 다 머리로 기억하기는 힘드니까 코로나19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예전에 이제 코로나19로 움직였던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자, 오늘 뭐 소독제, 세정제, 에탄올 이쪽도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가장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국 코로나 관련주에서 얘네들이 상승하는 키워드 아니면 뭐 배경, 자, 이쪽을 뭐라고 보시는 게 좋으냐? 예전에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저기 우한에서, 맞죠? 우한. 네. 우한에서 이제 처음에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확산이 되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뭐였냐면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코로나19라는 게 우한 폐렴이라는 게 갑자기 생길 거라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였죠. 갑자기 이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였죠? 가장 이제 대란이 되었던 게 마스크가 이제 중국에서도 사재기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마스크가 없다 보니까 막 주민등록증 가져가가지고 내 주민등록증 뒷자리에 해당되는 그 날짜에 가가지고 겨우 막 사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터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준비가 되다 보니까 마스크도 이제는 언제나 언제나 이제 가서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지금도 약간 중국이 그런 거를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해. 나 이제 3년이 이제 막 했는데, 이 민심 잡아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정책 변화를 하게 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바로 개방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료의약품부터 계속 품귀 현상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준비를 하고 개방을 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었겠죠. 그러기 위한 게 이제 준비라는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스케일, 대륙 스케일,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확진자가 막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제 음압병실도 부족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소가 사람이 너무 붐벼. 자, 그러니까 이제 원격 의료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많습니다. 이제 소독제도 이제 부족할 거고, 사재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체온계도 부족할 거고, 다 막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마스크도 참, 네,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마스크도 오늘 움직였고요. 백신이랑 이제 치료제 쪽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진단키트도 저기 중국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진단키트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의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진단키트도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진단키트. 그 다음에 이제 호흡치료기, 의료장비,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 측정기, 방독면, 방역, 체온계 이것도 오늘 올랐고요. 원격 재택근무 이것도 오늘 올랐고요. 원격 의료 이것도 오늘 올랐고요.
그다음 뭐 오늘 뭐 나노 CMS 진짜 코로나 때 엄청 상승했던 그 LED 3열 전등 뭐 그것도 오늘 올랐고요. 그거 오늘 발매도님이 선침에 잘하셨더라고요. 이게 딱 투자가 약간 그 한 발 차이거든요. 내가 이제 사람들이 막 산 거를 따라가면 한 발이 늦는 거고, 내가 이제 미리,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첫날부터 아무 종목이나 사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다음날 굳이 안 가더라도 오늘 타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한 발 앞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고 좀 버릇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그 투자할 때 이게 되게 간단한 차이지만 그 하나 차이가 되게 큰 결과의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음압 병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저기 의료기기 쪽으로 이제 주사기도 있었고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QR 코드도 며칠 전에 움직였었죠. 아직까지 움직임이 크지 않았던 거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이때까지 다 움직였던 것들 오늘 한번 쭉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는 제가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었던 테마 하면서 오늘 쭉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 자, 그런데 오늘 거의 다 좀 움직임이 나와버려가지고 어찌됐든 일단은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된다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준비되지 않아서 이제 뭐 대란, 자, 요쪽 두 가지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 움직임이 크지 않았던 거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이제 개방이 되는 거니까 뭐 여행주 움직임이 조금은 있었어요. 뭐 노랑풍선이나 얘네들은 이제 실적 때문에 좀 고생이 많았는데 네, 좀 올라오긴 했어요. 참 좋은 여행. 일단은 근데 항공주가 이미 저점에서 이제 그 실적까지 이제 많이 회복을 하면서 항공주가 우선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여행주도 좀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저거는 오늘 또 갔고, 아직 백신 관련해 가지고 많이 안 움직였어요. 중국 백신 관련주. 음, 미리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단키트 아직까지 큰 움직임까지는 아직 없었으니까 진단키트 쪽도 아직까지는 움직일 여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 관련주도 이제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리오프닝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거론이 많이 되더라고요. 게임 키워드도. 자, 요렇게 정도가 아직까지 볼 수 있는 테마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거 말고 좀 더 고민을 해봤을 때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혹시 박영권님?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아직 안 간 테마. 미리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 일단은 예전에 한참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가 이게 막 회복이 되면서 막 올라가다가 또 그 중국에서 이제 도시를 이제 봉쇄를 하게 되면서 또 피해를 받다가 했던 테마가 있는데 바로 이제 물류 관련주입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상하이를 봉쇄하는데 이렇게 했었을 때 뭐 어느 지역을 뭐 선진 봉쇄 뭐 이렇게 됐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가 뭐였냐면은 일단은 해외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 진출을 한 기업들이 이제 피해를 본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뉴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물류가 막힌다 뭐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기억들 나시나요? 그건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제 뭐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특히 이제 물류라고 했었을 때 이제 육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주가 있습니다. 자, 육로 쪽으로 했었을 때는 뭐
뭐 태웅 로직스, 한익스프레스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릴 게 이제 해운 쪽으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물류 쪽으로 보면은 뭐 동방도 있고요. KCTC, 동방도 참 저기 미국 저기 쿠팡 이제 흑자 전환하고 저점에서 이제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저점 매수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저는 이제 해운 물류 해상 이쪽을 좀 볼까 합니다.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있는데 어 해운주를 볼 때 이제 우리는 뭘 체크를 하죠 보통? BDI 지수, 이게 이제 국제 운임 지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 물류가 그때 상승을 했을 때 옛날에 해운주가 엄청나게 추세 상승 우상향으로 했었을 때 올라갔던 그 기준점이 되었던 게 바로 BDI가 아니라 상해 운임 지수였거든요.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게 스펠링으로 SCFI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잠시만요. SCFI. 네. 요거를 이게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저점을 찍어 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좀 반등 나오기 좀 이쁜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해요. 금요일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해운주가 막 갈 때 금요일날 또 높게 나왔는지 그거 막 다시 확인하고 금요일마다. 그래서 또 올라가면은 또 시간에 막 올라가고 다음 주 올라가고 막 이랬던 거. 네, 그랬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SCFI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중심으로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지 금요일 날 발표를 하니까 요거를 일단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개방이 되고 이제 물류도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해운주 쪽이 움직임을 나갈 수가 있을지 우리는 미리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움직였던 코로나 섹터에서는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런 건데 약간 좀 단발성으로 보는 테마들도 꽤나 있어요. 진짜 암만 중국이 그렇게 이제 사재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쉽게 이제 물량이 풀릴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테마적으로 분류를 조금 하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은 거, 이게 당장 준비가 어려운 거 있잖아요. 준비가 어려운 거. 뭐 예를 들어서 음악 병실이 되거나 아니면 뭐 호흡 치료기 이쪽이 그래서 먼저 움직였고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나 뭐 체온계나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회복을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재택이랑 원격은 갑자기 병원을 뚝딱 지어가지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택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오히려 봉쇄를 했었을 때 재택근무가 좀 더 유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막상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또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생기니까 또 그쪽으로 봤을 때는 또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일단 재택근무 관련주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신 다 맞으려면은 일단 백신주랑 그 다음에 또 주사기 또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러면은 또 의료 폐기물도 있고요. 저 요렇게까지 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약간 단발성인 부분과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위기 고조는 네, 왜 그 고조를 발음할 때는 자꾸 저렇게 꼬죠? 네. 설명을 드렸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약간 좀 보면은 아 맞다 좀 요런 게 좀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아 맞다 아니고요. 아 맞다 아 맞나? 였나? 네. 아이스크림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요즘 이게 자꾸 이가 시려가지고 차가운 걸 안 먹게 되더라고요. 슬프다. 올해도 다 가네요 벌써.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백광산업은 이제 장전에 이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한 5% 먹기에는 정말 편안한 종목이 이제 이런 거가 아닐까 싶긴 한데, 일단 첫눈은 아니에요. 눈은 왔었는데 눈이 쌓이는 건 처음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움직임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한 번쯤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눈이 쌓이면은 염화가 칼슘을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설 관련주로 이제 백광산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마스크 관련주가 움직였잖아요. 마스크가 이제 중국 코로나 쪽으로 이제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황사까지 있었어요. 아, 마스크? 그래, 중국 쪽에, 그러니까, 될 수가 있지. 자, 그러면서, 아,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뜨던데, 황사주의보까지 딱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스크 관련주, 그 다음에 황사 관련주로 해가지고, 뭐, 크린앤 사이언스. 자, 이런 쪽으로 또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료 의약품이 이제 유럽이 이제 부족한 이유가 에너지 대란 때문이었다라고 했잖아요. 에너지 대란? 아, 그러고 보니까 그래, 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가 가장 문제였지 하면서 생각이 났다. 아, 맞다 싶었던 게 바로 지금 겨울철 이제 또 오늘 눈 온다고 했으니까 눈 온다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한파특보가 이제 발령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침부터. 한파특보 에너지 대란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아, 맞다 싶은 게 아, 가스 요금이 올랐었지. 이미 이제 저기 고지서 폭탄, 가스 뭐 예전에 제가 막 포스팅을 올려드렸을 때 막 10배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미 그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신가요? 가스 요금이 올랐었지. 그 다음에 오늘 한파특보, 예전에 한파특보 발령됐을 때 또 움직였던 게 있었는데, 에너지 대란 다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뭐였죠? 바로 네, 오늘 뭐 경동 도시가스 같은, 네, 도시가스 관련주들. 자, 그런 것들도 오늘 충분히, 네, 슈팅이 나왔던 흐름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에요. 분위기도 결국에는 처음에 나왔던 것도 연결이잖아요. 결국에는 그거를, 그 흐름을 알아야지 그 예전에 이전 고점에 대한 모멘텀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나오는 이 분위기 모멘텀 자체가 이전에 고점을 줬었던 것보다 더 강하느냐 안 강하느냐, 자, 이 차이가 결국에는 고점 돌파냐 아니냐의 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분위기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모멘텀의 강도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랬는데 중국이 이랬는데 이렇게 됐는데 유럽도 미국도 막 이렇게 계속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모멘텀 강도 파악이 되는 건데, 이렇게 연결을 했었을 때 되게 물 흐르듯이 이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어거지다 싶으면 거기서 스톱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렇게 딱 만들어 갔었을 때 하나의 완성된 완성형 문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네, 강한 테마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까지 하면은 오늘 영상은 전부 다,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워낙 이쪽 테마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제 편한 마음으로 오늘 11시에 발표되는 CPI 발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